마지막 일정으로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만드는 부산대학교 철령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직공한 지가 한 10년 됐고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시작을 뭐 여러 가지 건강 관리도 되고 또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이제 사회를 보게 된 인연은 제가 이제 우리 전국에 교수 국공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지금 2년째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아마 내년 1월 되면 또 부임 회장이 결정이 되실 거고, 마침 이 행사를 울산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뭐 제가 뭐 조그만 역할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합 토론을 사실은 아까 각 발제하고 토론자가 질문하신 내용들을 그때 바로 질의응답을 했어도 됐는데 뭐 이렇게 종합 토론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좀뭐 그런 경우도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그 토론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발제자께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또 그 주제와 관련해서 플로에서도 질문이 있으신 바로 하셔도 되고, 또 관련해서 또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들도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이 토론의 그냥 흐름만 이렇게 제가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오늘 우리 광부대안각과 관장님이신 최현숙 관장님께서 발제하신 광부대안국가의 사냥과 관련돼서 아까 한정권 헤드라인 뉴스 대표님 자리에 계시죠? 지금 네, 질문한 내용을 조금 이제 보완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김건희 실장님께서 무형문화유산 문제 신청서는 20장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청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세계유산 신청서는 200페이지를 작성하도록 안내서에 지금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이면 굉장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무형유산 신청서는 아무래도 그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 20장에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무형유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울산시 무형문화재 심사도 하고 뭐 이렇게 담당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그 꾸준히 이어져 왔다라는 연결성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다 모두 한 사람 모두 한 마음에 대해서 원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청서에 정말 확실하게 들어가주는 게 어필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그 한정호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셨다라는 좀 문구가 최초라는 말에 너무 집착을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제가 쓴 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자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최초라는 부분에 집착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초인지 아닌지 전 세계 최초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암각화의 그 돌을 뜯어서 검사를 해본들 이게 신석비인지 청동비인지 이 그림이 언제인지 사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림에 그려진 문화를 보고 이게 신석비의 언저리일 것 같다, 청동기 정도의 어떤 문화를 반영한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는 또 전 지구상 어떤 보편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 각 지역별로 지리 맥락적인 요건에 따라서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 주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선사시대의 암각화에 나와 있는 그림의 어떤 의미라는 것들은 어떤 그 선사시대의 생업과 어떤 의례의 어떤 상황들이 주술적인 의미까지도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그 선사시대 어떤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최초의 어떤 모습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는 부분에서 그 활속이 그 무형문화, 그러니까 인류
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앞부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현상의 의미로서 들어가야 되고, 선사시대의 사냥이라는 것은 문화 보편성의 입장에서 전 세계 광범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수렵태질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 이 글을 이제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면 그런 의미다 보니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내용 중에서 어떤 제의라든지 목적 지향적 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 안각화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 이제 안각화 학예장이신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항상 이제 논란이 되고 어느 부분에 더 주로 포커스를 둘 거냐라는 것도 그 학계에서도 항상 논의가 되는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교육이라는 의미조차도 어떤 주술적이고 제의적인 의미가 포함된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주술적이고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등재 신청서 문화유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례라든지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확정적으로 저희가 단정지어서 서술을 하고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선사시대의 문화라는 것들이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직접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한테 뭐 때문에 그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가 추정,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일 거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독자한테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안각화가 왜 이곳에 새겨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연이시고 하니까 이제 들으신 바 있으시겠지만 거의 이게 왜 여기에 그러니까 새겨졌느냐라는 부분을 밝히는 부분 때문에 OUB에서 앞부분의 학술 부분의 근거를 밝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로 이제 방문의 안각화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등재 신청을 넘어가지 국내 절차를 넘기지 못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뒷부분은 이제 보호관리 계획으로서 사연 때문에 수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근데 앞부분은 안각화가 디스틱티브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특별한 경관으로서 왜 여기 새겨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분명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밝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문화재위원들과 다 함께 내린 결론은 이곳에 그려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그려진 것이다라는 역발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곳에 어디든지 가보면 고력이든 아니면 국내 고력이든 경주든 어디든 가보면 그 주변의 경관은 굉장히 느낌이 묘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린 건데, 그래서 그 결과물로 그림이 남은 건데, 그걸 다시 현대적인 관점으로 왜 그랬느냐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야 되는 이런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국내 절차를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사실 선사시대 그 신석기 시대에는 울산은 청동시대 유적지는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는데 그 선사시대 중에서도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주로 발견이 이제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신청서나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다 서술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능하면 많은 이제 그 영남 지역의 어떤 유물 유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방구대 안각화가 신석기 시대라는 사실을 증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뒤 질문과도 연결이 되지만 방구대 안각화는 국내에 있는 37개 유적과는 굉장히 그 그림의 속성이 좀 차이가 나고 다른 그림들과는 어떤 패턴이나 내용들의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제작 시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들이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방증하는 자료로 활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핵심되는 부분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 그 중에서 가장 속성 기여도가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고래의 뼈가 언제 확인되고 얼마나 넓게 확인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맞추고 활쏘기의 부분, 그 다음에 제작 측의 어떤 그 선후 관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림이 그려진 제작 측의 선후 관계와 고고학적 자료와 그 다른 비교 요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전반적인 어떤 신석기 시대의 현상의 일환으로 방구대 안각화가 그려질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서 그렇다면 어찌됐건 간에 활쏘기의 시원은 신석기 시대에 있는 안각화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도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쭉 이렇게 그 구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해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웬만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방구천의 안각화가 이제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그 신문 기사의 마지막 한 줄 들어가서 얹어서 올라가야 된다. 저 아직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발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렇게 등재 신청 과정은 붐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 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썩들썩 하자. 그 다음에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시작됐다. 여기서 시작됐으니 성화체화는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을 이렇게 각자 토론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다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발표한 5개의 주제가 서로 약간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제자뿐만 아니라 또 토론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발제자께서도 서로 연관적으로 도와주실 도움 말씀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로서 2가지의 다른 관점의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걸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 새 관장님께서는 이제 문화등재유산 울산에 그와 관련된 고민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실장 김광희 실장께서는 실제로 해보신 경험도 있으시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울산의 이런 진행 상황에서 도움 되실 만한 우리 관장님한테 도움 되실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하우 박사님께서는 아까 사냥과 관련된 활쏘는 그런 게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각화와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보완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실장님께 저는 마이크 괜찮습니다. 예. 목청이 괜찮죠? 네. 그 한국의 탈춤 작년에 이제 등재된 한국의 탈춤을 예로 들면은 지자체가 한쪽에서 욕심을 딱 내고 나서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또 전 국민이 알고 있고 또 되게 내가 금방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흔한
주제들, 특히 아리랑, 김치, 뭐 이런 뭐 줄다리기 이런 게 딱 지자체에서 딱 휘어잡고 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탈춤의 경우에는 제가 안동에 세계 탈문화연맹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팀장을 붙잡고 그 팀장을 이런 식의 약간 그 첫 세미나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된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무형유산이다. 탈춤 추기로보다는 한국의 탈문화로 이렇게 해서 등재를 시키자. 뭐 이렇게 이제 이럴 때 그랬어요. 이럴 때 한번 세미나를 할 때. 그래서 이럴 때 잘 그 설득을 해서 거기에 있는 탈문화연맹의 위원장님, 그 다음에 안동시장님 이런 분들을 점점점 설득을 시켜가지고 조그만 예산을 만들어서 매년 내지는 상하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안동은 우리가 흔히 안동 그냥 그 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 안동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요. 공식 이름이. 그래서 안동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지금 무형문화재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이게 세계적인 배지를 한번 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 제안서를 한 30-40장을 써서 가야 문화재청이 이렇게 문화재청 세계유산 정책과에서 이렇게 관심이라도 좀 줍니다. 관심이라도. 근데 그거 가져가기 전까지 말로 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써서 가고 매년 세미나를 하고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내에 우리 한국의 활쏘기 문화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울산 그 광역시의 역할이라고 제가 또 여기 담당자를 꼬시고 우리 관장님을 꼬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세미나와 국제 교류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안각화 박물관에서 안각화 체험도 좋지만 활쏘기 체험 여기 터도 막 넓고 하니까 활쏘기 체험도 맨날 해가지고 시장님 오실 때 한번 활도 땡기게 해서 이렇게 얼굴도 한번 맞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활을 이렇게 현충사 쏘셨는데 한 3번을 세게 맞으시고 정신을 바짝 더 차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안각화 박물관 관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기술해놓은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울산시에서 자료를 한 20-30페이지 정도 써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때에 한국의 활쏘기 문화가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평가회를 할 거예요. 거긴 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추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우리 활쏘기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될 때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공동체의 참여가 별로 시큰둥한 거예요. 공동체의 참여가. 그리고 공동체가 너무 작을 때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정부관위원회에 공동체가 많다 이렇게 풀려서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활쏘기는 어떻습니까? 각 사정, 전국체전, 그 다음에 우리 궁도협회까지 있잖아. 저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도 화를 내고 있고 정말 취미로서만 화를 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관역을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와서 제 일과 관련돼서 세미나를 할지까지는 몰랐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화를 쏘고 있고 하니까 얼마나 참여 공동체가 많아. 그럼 이 공동체 전체 사인을 우리 사도님들 사인 그리고 거기 사관님들 사인까지 받아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울산 광역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광역시의 어깨도 무거워지면서 광역시의 관심도 한 몸에 전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관장님을 잘 도와가지고 우리가 방구대학과 박물관에서부터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부담 되시는 거니까 저희가 다 뭐 같이 할 거니까.
전도로서는 울산 군도의 그 정책을 맡아가지고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광역시가 돼갖고 이제 23년 되는데, 예. 제가 막 여기 나오면 또 인생 살방 얼마나 할 겁니까? 금년 내로 막 시장님하고 책도 세고 넣었어요. 아하. 예, 저 시장님이랑 서울대 면담을 하려고. 아하. 예. 네. 그래서 금년 내로 시장님들 찾고 네. 지금 북구청에서 발행하는 개간지의 무령사내의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해원 기자로서 6년에 지금 거기 무보수를 나오고 거기 뭐 해원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디 언론사에 나와서 이거를 해라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살고 삽니까? 여기 금년 내로다가 시장님은 다음 달 나갑니다. 가서 이런 좋은 행사가 있었다. 우리 광역시가 되고서요 무령령에서 우승을 몇 번 했느냐? 8번 했습니다. 요 동해 영남 쪽에서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8번 하는 줄은 우리 뿐이에요. 그 리더의 힘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고 확고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요 책자를 갖고 가는 두 개를 돌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월요일마도 안 왔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드리고 우리 공조사 없습니다. 짤막한 시간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들이죠. 우리는 택배 없으니까 공조사라고 해줍시다 말이야.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릴 대로 언젠가는 광무대학가 봐가 이럴 때 오릅니까? 거기는 활이 있으니까 덤으로 우리도 거기에 놀러 갑니다. 그거를 관찰했습니다. 시간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발표 순서입니다. 발표 내용을 토론자 해주시고 누가 말씀하셨겠습니다. 해주시죠. 오늘 토론 상임위 4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까지 몸이 아파가 오면서 여기 발표할 때 아프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약을 이 2회분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조금 혼미합니다. 목소리도 확 잠겨버렸는데 발표는 아까 잘 됐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토론에 응하자면은 4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형 이외의 표현은 없느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왜 그러냐 하니까 수렵이라는 문화가 농경사회에서 영속성으로 갖고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부대에서 활 쏘는 사람이 최초인가 하는 의문, 이 질문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세계 암각화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의심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는 이 세계 암각화 다 보지 못했지만 상당 우리나라에서 2번째가 하면 서로할 때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결과 러시아의 오네가 호숫가에 있는 활 쏘는 신석기 시대에 활 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과 방부대 암각화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 방부대 암각화가 한 5,500년 정도 된다면은 이 오네가 호수와 거기 변전은 한 5,000년에서 4,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방부대 암각화가 훨씬 더 7,000년부터 시작됐는데 활쏘기 전에는 5,500년 경으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뭐 최초라고 말은 결코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은 상당히 이런 건 분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 공도의 시초인 건 분명하다. 힘주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유적, 그러니까 몽골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와 관련성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굉장히 과거에는 어려웠어요. 무조건 대륙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해본 결과 오히려 시베리아나 몽골이나 그거보다 우리 문화가 방부대가 더 빨라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봤는지 초기 연구자들 잘 아시죠? 문명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합니다. 들어보세요. 북부 저기 스칸디나비아의 안각화 문화가 대륙을 통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동단에 이른 유적이 방부대 안각화다. 과거니까 50년 전이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뒤통수 맞지요. 오히려 그쪽에 사람이 문화가 이까지 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연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문화는 해양어로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의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방부대 안각화가 알타나 뭐 방금 말씀드렸던 백해 안각화보다 더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는 증거들이 자꾸 나옵니다. 저는 그런 유적을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주변과의 관계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마도 서로 간의 관련성을 혹은 영향력을 주고받았다고 보기보다는 평행 이론이라는 것이 보편성, 인간의 어떤 사고의 보편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평행 논리에 맞춰서 봤을 때는 그거는 그대로 발전하고 그런데 여대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활과 그때의 활과 지금의 활의 관련성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 답변을 잘 하셨는데 왜 여기에 방부대 안각화가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강의 상면 인류 정신적으로 조상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 유적이 없고 먼 곳 근원을 찾아서 자꾸 올라오니까 이까지 왔던 것이고 또 여기 오다 보니까 자연 환경에서 풍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안각화를 왜 새깁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우리끼리의 어떤 뭔가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끼리의 어떤 동요식이라든지 뭐 그런 걸 고치하고 하나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굿장소라는 것이지. 그래 굿을 하기 위해서는 샤먼이나 주술사가 많은 넓은 텅 넓은 데서 혼자 떠들어봤자 주위 사람한테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부대에서 이쪽에서 말하면 건너에서 그대로 들려요. 건너에서 말하면 이쪽에 또 그대로 들리고요. 그래서 왜 그 자리냐? 조상의 근원인 강의 상류를 찾아왔고 주위의 환경에서 풍무에 오래 잘 보존이 되고 무엇보다도 음향 효과 그것 때문에 그곳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바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여기에 없는 이유는 당시에 바닷가에 다 살았기 때문에 해수면 아래에서 나옵니다.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신석기 시대 유적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성동의 고래뼈가 물속 1m 밑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뭐 물속에서 사람이 그 수영하면 뭐라고요? 잠수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우리 김두희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전의 발표자들의 발표가 상상력에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디 가면 지성을 의심받습니다. 제가 안각화를 30년 이상을 연구해왔는데 단지 상상력에 의존해가 그 발표를 냈겠습니까?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하우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약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반면에 또 울산에서 또 활의 문화나 활의 역사나 이런 근대적인 시각에서 좀 살펴보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 뭐 그런 의미로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뭐 여태까지 연구하신 부분을 폄하하거나 뭐 고정이 안 됐다거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전문적인 상상력이라고 말씀을 한 거는 전문적인 학술적 연구하다가 풍부한 상상. 저는 역사를 하는 역사하는 사람도 역사적 인문학은 상상력에 의존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 그 역사하는 쪽에서도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 때때로 쓰거든요.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갖다가 이 생각하고 또 논리적으로 찾고 한다는 의미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끝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두혜 고문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조금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왜 아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120년 전에 그 활동은 그 한진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사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 동기는 신정일동 시초인입니다. 신정일동 551번지에 거기서 해촌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식당을 가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때는 딱 보니까 다섯 분의 활동을 사진이 있어. 그게 누군가 하면은 만화정 사도의 손자입니다. 손자분이 그 식당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아까 사진에 들어가서도 밑에 보여드리려 못했는데 그 사진이 딱 120년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인지 5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활동인데 그 당시에도 그 거국무시에서 넷째 번째 쓰신 이동묵 씨, 그분은 제가 목견했습니다. 지금 성남동에 가면은 옛날에 그 조은행 자리, 그 자리에서 3일 여관을 하셨어요. 이동묵 씨는. 그분을 직접 뭐냐면 타락에 있었을 때 나랑 대화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산역사가 되는 거. 그거 아까 들고 나왔던 파플리시 그거 사진이에요. 왜 그렇게 오래된 사진이 제가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럴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내 활동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이 지금 17년 세종뉴스까지 앞에서 17개 쪽에서 유일하게 5군데가 공도사가 있어요. 공도 역사적으로 체급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기 전에 맨들어 그렇기 때문에 열성을 가지고 이번에 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 그 안가파라 이거 유네스코 불러도 어떠도 우리 울산의 공도사를 경림시키고 싶습니다. 요겁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뭐 저희 울산에 사는 저희들도 노력을 도와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른 입장에서 조금 전에도 시장님이나 두 분 뵙겠다고 하시는데 뭐 조금 저희들이 힘이 되어드리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된 그 토론 뭐 하실 말 질문을 대답을 해주시죠. 저는 드릴 말씀도 없고 토론문도 짧고 또 그걸 대실하시는 분도 짧게 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 다행입니다. 노영규 교수님 제 사정을 알고 저는 활 선지 30년 넘었는데 그러면 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저 얼마든지 밤새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산성을 갑자기 하다가 했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 다 이 분야에서 오랜 동안 경험을 하신 내용들 발표를 하셔서 저는 경청만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뭐 토론회가 어떤 기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신광석 전 박물관장님께서 토론 토론하신 분이 어디 가셔가지고 가셨나요? 네. 네. 뭐 그래도 그냥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거나 실장님께서 네. 마무리 네.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을. 이 이제 주제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이제 등재를 위해서 우리 활쏘기 문화의 등재를 위해서 하는 학술 대회잖아요. 그런데 꼭 유네스코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활쏘기 문화를 충실하게 할 때 그게 이제 유네스코의 등재 조건이나 등재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활쏘기 기술이라든가 활쏘기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유네스코 등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활쏘기에 관련된 사정의 문화 어떻게 이제 변해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젊은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활터를 찾게 만들지. 옛날에는 서울에 장안편사놀이가 있었지만 요즘은 무슨 대회를 해야 이 사람들이 찾아올지 이런 어떤 건설적인 활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학술 대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신광석 백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토론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토론문을 주셨냐면은 딱 들어오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앞에 사설을 붙였습니다. 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분야별 연구나 다학문의 연구가 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하는데 필요하냐 그런 견해를 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학제관 및 다학문적 접근은 활쏘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문화유산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관 산학연단의 협력은 문화유산 보존의 실용적인 방안과 학문적 연구를 결합합니다. 문화유산은 공동체의 공동재산이므로 공동체 성원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좀 활터에서 우리 사원들하고 또 같이 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집단 지성은 다양한 전문가와 공동체 성원의 지식을 통합해서 문화유산의 깊은 이해와 방안 제공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준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작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건 단답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활쏘기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추진 방향에서 첫 번째로 활쏘기로 해야 되냐, 한국의 활쏘기로 해야 되냐, 뭐 어떤 한국의 그냥 활쏘기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한국의 활쏘기 문화면 더 좋겠다. 그래서 기술,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등재 신청서를 쓰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단독으로 하는 게 좋을 거냐, 북한하고 하는 게 좋을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북한과 남한이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같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기에 북한하고 만났다가는 쌍방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우선 북한하고 하는 것을 염두를 해두면서 현재 등재된 국가와 함께 공동 등재를 준비해서 빨리 등재를 하면 북한이 또 우리가 쓰면 금방 따라서 잘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같이 등재가 됐을 때 뭐 공동 등재나 그냥 등재나 마찬가지니까 북한도 지금 아리랑이 등재가 돼 있거든요. 김장문화도 김치 남극이 이렇게 하고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름의 차이고 상황의 차이니까 우리가 먼저 얼른 등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포츠로서 우리가 등재를 할 거냐, 레포츠로서 등재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이런 전략적인 방법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활쏘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가 맨 마지막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활쏘기는 서서 싸, 앉았어, 달렸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등재 신청서에 쓸 수 있느냐? 당연히 언급은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등재 신청서는 몇 페이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다 설명을 했다가는 안 되니까 우리가 등재 신청서 할 때 옵션으로 가서 전 세계인들한테 뿌리는 책이 있어요. 한국의 활쏘기 문화라는 책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 제 꿈이에요. 그거 만들면 이게 이제 한 3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궁, 철궁, 각궁, 정량궁, 저 본 적도 없는 궁들인데 이런 궁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화살촉, 이런 또 편전, 철전, 예전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앞부분의 내용과 맥락이 상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좋은 토론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토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론 마지막 토론까지 마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제1회 이 학술대회인데요. 사실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시고 그건 또 해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회의를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신 나영일 회장님이 내년 프로그램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너무 우선 주옥 같은 발표하고 토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1시에 지금 화랑체육공원에서 거기는 이제 대회를 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울주 군의장이 이제 거기가 이제 표가 되니까 거기 많이 오셨어요. 여기를 와야 되는데 장소 문제나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하지 못했는데 군의회 김영철 회장이 내년에는 돈을 좀 더 해서 크게 하자 여기까지 얘기는 들었고 그 전에 그 울산시에서 제일 처음에 작년에는 울산시에다가 노크를 했는데 울산시가 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이 좀 작고 규모가 그렇지만 땅은 훨씬 넓고 그가 쉽게 될 거다라고 해서 서범수 의원을 만나고 의장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작게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크게 국제 학술 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의장이 이제 돈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 2배 정도로 키워서 하겠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올해 돈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공동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존의 일을 대한군도협회에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한군도협회 회장도 만나서 조금 부드럽게 조금은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회와 동시에 세미나, 국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셨고 지금 울산시 군도 전무이사가 이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굉장히 작게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40부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집정천이라고 아시죠? 걸어서 집청정 거기에 이제 어떤 음식으로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바베큐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도 지금 열심히 찍어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